많은 파이어족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겉보기에는 자산이 충분해 보이고 연금과 배당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 왜 실제 은퇴자들은 다시 이를 찾고 지출이 무너지고 삶의 균형이 흔들릴까요? 오늘은 그 원인을 숫자가 아니라 습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조기 은퇴자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공통된 하나의 행동 패턴이 등장합니다. 바로 직장인 시절부터 몸에 배어 있던 즉각적 보상 추구 습관입니다. 한 40대 조기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15년간 직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했고 자산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5억대 자산을 만들었고 생활비 최적화를 통해 조기 은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6개월 예상 밖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설명하기 힘든 허무함과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계속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작은 지출을 반복하며 자신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택시 이용, 배달 음식, 취미 장비 구매. 이 모든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직장인일 때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소비로 풀어도 다음날 월급이 흐름을 복구해주곤 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소비로 받는 습관이 반복되어도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니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안전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수록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재정적 압박은 심리적 압박으로 번집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소비 증가의 원인은 물가가 아니라 정서적 공백입니다. 시간은 늘었지만 의미는 줄어들고 자유는 생겼지만 리듬이 사라지면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소비입니다. 이 작은 소비가 반복되면 파이어족은 자신도 모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50대 조기 은퇴자는 은퇴 후 첫 1년 동안 크게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늦잠을 자고 하루 계획이 없었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무기력함이 찾아왔고 무기력함을 깨기 위해 갑작스러운 여행과 취미 투자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지키려고 싸운 게 아니라 의미 없는 하루를 버티려고 소비했다. 이 말은 많은 은퇴자와 파이어족이 공감하는 문장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파이어족을 흔드는 건 경제적 변수가 아니라 삶의 구조 부재입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루틴이 사라지고 삶의 목적이 흐려질 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소비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행동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마음이 약해지는 속도에 더 놀라게 됩니다. 결국 파이어족이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즉각적 보상에 의존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끊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시작해도 은퇴 후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삶의 루틴을 만들면 적은 자산으로도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은퇴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이 아니라 행동이 삶을 만들고 숫자가 아니라 일상이 은퇴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파이어족이 진짜 대비해야 할 건 계좌 잔고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파이어 이후의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파이어족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닌 습관이라는 사실은 많은 은퇴자들의 기록과 인터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은퇴 후 재정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자산 자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개인의 행동 방식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직장인 시절부터 몸에 배어 있던 즉각적 보상 추구는 은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취약해지는 지점이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피로를 작은 소비로 해소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커피나 간식이나 택시나 작은 쇼핑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반복했다. 그때는 월급이라는 순환 구조가 이를 상세해 주었기에 위험 신호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순환 구조가 사라지고 지출은 순전히 본인의 자산에서 빠져나간다. 이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소비가 단순한 물리적 행동이 아니라 심리적 반응이라는 점에 있다. 감정의 공백이 커질수록 소비는 더 빨라지고 더 잦아진다. 은퇴자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 과정은 매우 조용히 시작된다.
어느 날 아침 조금 늦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하루 계획이 어긋난다. 정해진 출근 시간이 사라졌으니 서두를 이유도 없고 주변에서 재촉하는 사람도 없다. 이 작은 틈에서 무기력의 기운이 흘러들기 시작한다. 사람은 구조가 무너지면 행동이 흐트러지고 행동이 흐트러지면 감정의 균형이 깨진다. 균형이 깨진 감정을 가장 쉽게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소비다. 한 은퇴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다음날 다시 회사에 가면 일상이 굴러갔지만 은퇴 후에는 스트레스를 풀고도 다시 돌아갈 구조가 없었다고. 그래서 소비는 반복되고 감정은 더 불안정해졌다고. 이 말은 많은 파이어족들이 공감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은퇴는 시간의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준비하지 않는다. 재정 계획은 철저하지만 삶의 계획은 비어 있다. 자산 배분은 계산했지만 감정 배분은 계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은퇴 후 처음 마주하는 공허함을 예상하지 못한다. 파이어족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초반에는 해방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 공백이 된다. 하루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의미를 소비해서 찾으려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의미 없이 시작된 취미는 또 다른 지출로 연결된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한 물건을 사기 시작하고 나의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비용으로 해결한다. 결국 삶의 목적이 소비에 의존하게 되고 재정 계획은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정서적 소비의 위험성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의 형태에 있다. 작은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반복되면 생활비 구조가 흔들린다. 특히 파이어족은 시간을 많이 가진 만큼 지출의 기회도 늘어난다. 직장인 시절에는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기에 소비할 틈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출이 크게 달라진다. 시간은 자유이지만 동시에 비용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지면 돈을 덜 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통제하지 못할수록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행동경제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구조 없는 환경에서 자기 통제가 약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결국 파이어족의 소비 폭증은 물가 때문도 아니고 투자 실패 때문도 아니며 대부분은 행동 통제력의 약화와 감정적 불안 때문이다. 은퇴자들의 공통된 후회 중 하나는 이런 말을 남긴다. 돈을 준비했지만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경제적 자유는 만들어도 정서적 자유는 만들지 못한 채 은퇴를 맞으면 사람은 예기치 못한 취약성을 드러낸다. 자유가 주는 공간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은퇴의 성패를 결정한다. 하루를 설계하는 습관이 없다면 은퇴자의 시간은 비용이 된다. 계획 없는 자유는 오히려 사람을 흔들어 놓는다. 실제로 많은 파이어족들이 은퇴 후에 다시 일을 찾거나 새로운 소득 활동을 시도한다. 그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일상이 흔들려서다. 어떤 사람은 일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야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은 역할이 있을 때 정서적 균형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파이어족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일상을 관리하는 능력의 문제이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오래된 습관의 문제다. 즉각적 보상에 의존하는 삶의 패턴을 유지한 채 은퇴하면 무엇을 하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은퇴는 외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리듬이 변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자산 계획만으로는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 일상 루틴이 자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트레스를 소비로 해결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재정적 자유는 정서적 불안을 이기지 못한다. 반대로 하루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감정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면 은퇴 후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된다. 습관은 자산보다 오래가고 행동은 숫자보다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시청자와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감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만들 때 비로소 은퇴는 완성된다. 자유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법을 배워야 하는 도구와 같다. 그 사용법의 핵심은 습관이다. 돈은 당신의 은퇴를 시작하게 해주지만 습관은 당신의 은퇴를 지속하게 해준다. 숫자가 아닌 일상, 자산이 아닌 행동, 돈이 아닌 습관이 결국 은퇴자의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기둥임을 기억하길 바란다.